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자가 4%대라 하더라도 원금 받는 게 괜찮나? 주의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좋아하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전자산 중에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가 4.8%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4.8%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막 돈 싸들고 뛰어들어가서 막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4.8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매력이 있나? 요즘 은행 가도 좀 솔찬히 주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미국 채권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유는 이거죠. 높은 이자 받다가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요 사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또 저렇게 될 확률이 지금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투자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할 것들, 어떤 돌다리를 두들겨야 하는지 그 부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게 되게 해피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 채권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건 어차피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만큼 이자 받을 수 있었던 게 요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채권을 매수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더 커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줄어들길 기대하는 거예요? 줄어들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야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자를 받다가 채권 가격이 올랐을 때 매매 차익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주식이 싸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채권 지금 싼데? 지금 들어갈 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나 어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채권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사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떨어져. 이러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1월달 기사인데 우리가 지금만 채권 투자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여기 올해 1월달 기사인데 보시면 이때도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몰렸었거든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요 기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제 되게 슬픈 거죠. 실제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투자할 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이었었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네. 이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일밖에 없네 라고 해서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채권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이거야말로 진정한 고점 아니야? 이제는 들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채에 투자할 거니까 이자 받다가 손실 나면 안 팔면 되잖아. 안 팔고 이자만 받으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우리 손해볼 일이 없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4%대의 이자를 매년 받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만기에 원금 돌려받지 뭐.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 돌려받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네. 라는 생각으로 채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원금 받는 게 괜찮나? 아무리 이자가 4%대라 하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돈을 넣어놨어. 근데 10년 후에 원금 받아. 괜찮으세요? 이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나? 진짜 괜찮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채권 만기에 원금 받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만기에 받는 수익이 만족할 만하게 높거나 아니면 그 만기라는 게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기가 짧으면 또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2년물 이런 거는 안 쳐다봅니다. 보통 10년물 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30년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10년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돼. 30년? 아, 이거 괜찮나? 진짜 괜찮으신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근데 너무 길다. 근데 저는 10년 전에 물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는 투자할 때 항상 만에 하나라는 걸 염두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10년까지 갖고 가서 원금 받는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거에 저는 캐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가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좀 짧게 좀 이자를 받으면서 매매 차익을 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만기 매칭형 ETF, 요거는 24년 12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되는 ETF입니다. ETF니까 분산 투자가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3년 10월이니까 1년 한 2, 3개월 남은 거죠.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이자가 4%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라도 24년 12월 전에라도 이 ETF의 가격이 변동성이 있겠죠. 그럼 좀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은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10년짜리, 30년짜리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수익률의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게 되면 이런 상품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게 있고, 이런 거는 근데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미국 채권 2년물짜리 이런 것 또한 4% 후반 5% 초반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2년물짜리도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10년물짜리 30년물짜리 채권은 그냥 주식으로 치면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꼭 그런 걸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은행 이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귀염둥이 아니에요. 보통 채권 수익률이 높을 때는 은행 이자도 같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염두해보고, 너무 긴 만기가 싫다, 난 짧게 치고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채권도 분명 기회도 있고 위기도 같이 있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기회가 되면 매매 차익까지 얻어야지 라는 건 물론 좋은 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되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할 필요성이 있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장기 보유하지 뭐, 그러면 원금 받잖아.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까지 갈 수도 있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진짜 10년 동안 도 되는 돈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고, 내 자산의 일부를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마음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 한다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채권에 들어가기에는 고려할 것이 있긴 있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나 작년 연말에 들어가서 지금 채권에 물려 있으신 분들, 저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는 보는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도 염두를 한번 해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흔히 말해서 최악의 경우,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반대로 되면 어떡하지? 그때에도 나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걸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지금 분명히 메리트인 건 맞는데, 이런 부분까지 장기 투자가 괜찮나까지도 고려할 만한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